안녕하세요. 파고다 강남 박은정 JLPT의 박은정입니다. 자, 시험을 며칠 앞두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N2 단기간에 독해 점수 올리기라는 타이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는요, 글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일단은 단기간에 독해 점수 올리기에서 세 가지에 주목해서 오늘 목표를 정할 건데요. 첫 번째는 유형 및 출제 의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되는 시험의 유형과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지 이것들을 먼저 파악해보는 것 첫 번째 목표로 삼고요. 자, 두 번째는요. 빈출 단어입니다. 빈출 단어와 표현 정리. 자, 독해에서 유독 잘 나오는 단어와 표현들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두시면 아무리 모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좀 몇 가지 보이는 단어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훨씬 더 독해 내용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나간다. 자, 세 번째 목표는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요령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어요. 내용 이해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문제를 풀게 되면은 틀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여러분 실제로는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잘 따져가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 문제로 나왔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 또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형 및 출제 의도부터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의 유형과 그 다음에 질문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유형은 어떤 것이 나오며 질문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짚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선 본문의 유형은 내용 이해와 크게 주장 이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이해는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그야말로 내용 이해예요. 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무슨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내용 이해라고 하는데 자, 그나마 여러분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용 이해 쪽이 조금 더 풀기 쉽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해석만 하면 그 본문 안에 답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 찾기가 비교적 쉽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주장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 내용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필자의 생각을 조금 유추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필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즉 본문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따로 우리가 그것들을 유추해내고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본문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질문의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크게 부분적인 질문 유형과 전체적인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자, 부분적인 건 여러분들 쉬워요. 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부분적인 것은 보통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또는 밑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밑줄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찾으시오.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또는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묻는 질문의 유형일 경우에는 비교적 위아래에 답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질문이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선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대부분 글 80% 이상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글을 읽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라고 하는 필자의 생각을 짚어내는 그런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본문의 유형과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형식이 있느냐, 유형을 조금 파악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성을 높여가면서 독해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독해에서 잘 나오는 단어인데요. 제가 명사, 형용사, 동사, 즉 품사별로 좀 구별을 해서 유독 독해에서 많이 출제되는 단어들 좀 정리해 봤거든요. 자,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간, 겨우라는 단어.
자, 우리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주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타이틀로 해서 본문의 구성이 짜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독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이런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은 독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 환경, 강, 교, 그 다음에 고령화, 고래카. 자,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그런 글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죠. 쇼시카. 자, 역할, 야쿠와리. 자, 실시, 지시. 제품,製品. 자, 행위, 고위.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옆쪽에도 있죠. 자, 경향입니다. 케이코. 영향, 에이쿄. 증가, 조카. 폭, 하바. 자, 그 다음 대상, 타이, 쇼우. 계제, 계사이. 자세, 시세라는 요런 단어들 중심으로 좀 많이 보시면 독해할 때 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인데요. 동사는 자, 적합하다 할 때 데키스루.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니 데키스루 해서 뭐뭐에 적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확대되다, 넓어지다라는 뜻으로 히로이에서 왔죠. 그래서 히로가르. 주다, 어떤 영향을 주다, 피해를 주다라고 할 때 아타에루라는 동사 잘 나오고요. 신장되다, 노비루. 이때 신장되다, 늘다, 잘하게 되다라고 할 때 자, 놓치다는 노가스. 자, 겨냥하다 또는 목표로 하다라는 동사 네라우도 많이 나오고요. 이거의 명사형 네라이, 목표 또는 겨냥이라는 명사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이하다, 다르다 이런 뜻이죠. 고토나르. 자, 옆으로 가셔서 자, 멀어지다 또는 거리적으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레르. 중시하다, 주시스르, 스루 동사죠. 인정하다, 미토메르. 단련하다, 기타에르. 피하다, 사케르. 달하다, 다스루. 자, 이것도 역시나 뭐뭐에 달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사 니와 함께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함하다, 흑음으. 자, 이어서 형용사 한번 짚어볼게요. 부족하다, 결핍되다라는 표현인데 있기는 있는데 풍족하지 않고 풍부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고요. 도보시라고 쓰입니다. 자, 엄하다, 엄격하다, 기비시. 두렵다, 무섭다, 오소로시이. 이상하다, 후식이다. 자, 이어서 나형용사 풍부하다, 유탁하다. 제멋대로다. 자,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갓태다. 귀찮다, 맨더우다. 훌륭하다, 미고또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접속사를 통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세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글의 흐름을 통해서 정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는 거였는데요. 보통은 문장 끄트머리에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도대체 어느 부분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걸까?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접속사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접속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맞아요.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죠. 자, 그 접속사를 통해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자, 요걸 통해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昔の映画館に行っていた人なら誰もが経験している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 자, 옛날 영화관에 가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경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경험한 적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나가 말고도요. 시카시라든가 도코로데처럼 우리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어떻게 해요? 반대, 즉 역접이라고 하는데 조금 말이 어려우면요. 반대되어지는 글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접속사들이 나올 경우에는요. A이지만 B하다라고 했을 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A가 아니라 B를 이야기합니다. 자, 옛날 영화관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작품으로서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고 한다면 역시 처음부터 감상해야만 한다. 자, 우리 아까 나가라든가 데모라든가 또는 도코로가처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반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A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B를 말하고 싶다라고 했죠. 즉, 이 문장에서도요. B 부분, 작품으로서의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고 생각한다면 역시 처음부터 감상해야만 한다. 즉, 요 두 줄, 나가 뒤로 나오는 요 두 줄이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 자, 사원의 노동이죠. 자, 노동 시간에 카치오 미토메테 이루니모 카카와라즈. 자,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거든요. 사원의 노동과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소노 나이킹を支払っていな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문장, 앞에 문장을 A라고 합니다. 자, 시카모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카모라고 하는 것은 A 한 대에다가 게다가 B 추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B 추가. 추가. A에서 말한 것도 맞고요. 이제부터 말할 B 뒷문장도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즉 요 세 줄 다가 됩니다. 자, 뒷문장 마저 해석해보면 회사는 소레오 그것을 서비스 장교と呼んでいる 그것을 서비스 잔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사회는 그것을 서비스 잔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즉 요 세 줄 다가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렇게 세 가지 오늘 공부한 거를 잘 숙지하셔서 시험장에 가셔서 적용을 해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 또는 시험을 얼마 안 두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고다 강남으로 오셔서 박은정 JLPT 저와 함께 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합격을 위한 발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JLPT의 박은정이었습니다.